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좋은 인성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참 인성이 좋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이제 호감이 이제 가는 거예요. 잘해주고 싶고 저 사람하고 친하게 좀 지낼까? 이제 이런 마음도 생기죠. 누군가한테 내가 그런 이미지를 준다면 사회생활하는데 훨씬 수월해집니다. 처음부터 인성이 좋은 것도 좋아요. 그런데 몇 가지 간단한 센스만 발휘해도 나의 인성을 다듬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 자신의 인성의 결을 좀 다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센스 있게 도움을 건넬 때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센스입니다. 남을 돕는 사람들은 사실 많아요. 그런데 남을 돕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인성을 막 빛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 이제 요소가 그 빛나게 하는 요소가 뭔가 하면 어떻게 돕냐예요. 어떻게가 포인트인 거죠.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기업이나 단체에서 이제 그 남을 돕는 일에 열심히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온갖 생색을 내면서 하느냐. 그 도움받는 사람이 정말 난처할 만큼 그렇게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생색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어느 기관에 막 기부하면서 기부하는 금액 막 이만하게 만들어서 그거 받는 사람과 함께 막 사진 찍어서 홍보하고 SNS에 도배를 하고. 근데 그게 그러면 과연 그게 홍보냐 이제 기부냐 이런 볼 때마다 참 의아한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금액이 크면 더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단체나 기업이 그렇게 막 존경스럽거나 감동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단체는 그렇다고 쳐요. 단체니까. 근데 개인이 누구를 도우면서 온갖 생색을 만약에 낸다. 이러면 오히려 욕먹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지 센스가 있을까? 남한테 이제 몇 억씩 막 기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사소하고 작은 도움을 주면서 상대의 입장도 배려하고 나도 기분 좋은 도움이 되려면 일단 생색내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제3자가 모르게 돕는다. 이게 이제 진정한 도움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행동할 때, 그런 태도를 볼 때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인성이 좋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후배 직원이 이제 보고서를 써가지고 와서 이제 이거 팀장님한테 보고 드려야 되는데 이거 선배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쓰면 될까요? 라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조용히 이렇게 수정해 주면서 이거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고쳐가지고 보고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자기가 수정해 줬다는 걸 전혀 티도 안 내고 내색도 안 내는 그런 선배가 있다고 쳐요. 또 다른 선배 막 큰 소리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막 온 동네 방네 다 들으라고 시끄럽게 막 수정해서 이렇게 해서 고쳐야지. 나 아니면 어떡할 뻔했니 막 이렇게 도와주는 또 다른 선배. 더 심한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수정해서 이거 완전 뜯어고쳐서 내가 보고할 테니까 넌 됐어. 이렇게 하는 경우. 정말 최악의 선배죠. 어떤 선배. 인성이 꼭 아니더라 그래도 스스로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그렇게 티를 안 내고 후배를 도와줘야 결국 그 직장 생활이 굉장히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도와줄 때는 티를 내지 말자. 생색을 내고 싶으면 아예 도와주지 말자라고 여러분들이 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굉장히 후배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그런 선배님을 나중에 이제 만나서 그때 회사에서 참 밥값 많이 내주고 다니셨어요. 우리가 막 이제 농담으로 막 그렇게 하면 그랬나?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대꾸하는 그런 선배 참 인기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들어와서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먹어 이러면서 나가면서 그냥 저 테이블도요 이렇게 해서 밥값 내주고 나가고 생색도 안 내고 나중에 기억도 안 하는 그런 선배들. 그런 선배들에 대한 어떤 인성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후배들이 모를까요? 굉장히 이제 호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면 그렇게 도와주는 거, 도와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 이것만 지켜도 내 인성을 내가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인성의 결정판이죠.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바닥을 볼 수가 있어요. 잘 나갈 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상대한테는 누구나 좋은 얼굴을 하죠. 누가 인상 쓰고 뭐라고 하겠어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데 그러면 밥 사고 술 사고 선물도 사고 막 칭찬하고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이러죠.
사실 쉬워요. 그런 거는. 인성과 관계없죠. 문제는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올 때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이제 인성의 문제죠.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이제 다른 옆 팀과 A팀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거기 컴플레인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서로 우리 책임 아니고 내가 안 그랬고 니네들이 잘못했다고 그렇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평소에 이제 사이가 좋았다가도 내가 질책받기 싫어서 엉뚱하게 이제 안면 몰수하고 그냥 저 팀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 이 경우 영영 신뢰를 잃기가 쉽습니다. 이제 어떤 다른 팀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더라도 최악은 내 직장 상사, 후배 이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팀장이 결제했어요. 컨펌했어요. 그래 이렇게 보고합시다. 라고 하고 이제 부장한테 이제 가서 이제 그 담당자인 과장이 일단 팀장한테 컨펌 받았으니까 그렇게 보고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부장한테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부장이 일을 이따위로 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생각이 있냐는 둥 막 난리를 치면 그거 컨펌만 가서 보고하라고 했던 팀장은 나 몰라라 하고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김 과장을 보고 도대체 과장씩이나 돼가지고 그렇게 판단이 안 서냐 왜 이렇게 진행했냐 막 난리치고 있으면 팀장은 옆에 있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잘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서 막 과장한테 왜 그랬어 도대체 이런 표정으로 있는다면 과장은 굉장히 이제 어이가 없겠죠. 네가 결제한 거잖아. 이게 겉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죠. 소리를 참아 못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부장한테 질책받지 않겠지만 이제 신뢰, 김 과장과의 신뢰는 물 건너 간 거고 팀장의 인성은 이제 바닥이라고 평가받는 거죠. 참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리더의 제일 최고의 덕목은 뭔가 하면 후배의 실수도 자기의 실수로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해결하려는 자세예요. 이런 사람이 결국 길게 보면 직장생활 성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무리를 잘할 때 그 인성이 빛나 보입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인성이 보이는 거 여러분들도 진짜 격하게 공감하시죠. 가장 쉽게는 화장실에서 양치질하고 손 씻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 이제 그 사람의 기본을 알 수가 있어요. 물 다 튀겨놓고 막 비누기가 세면대에 남아있던지 말던지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불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거 굉장히 못할 짓이죠. 습관적으로 뒷정리하는 걸 염두에 두는 것부터 우리가 스스로 다시 체크해 봐야 돼요. 휴게실이나 카페에 갔을 때 마찬가지예요. 테이블 이제 손님 가고 나면 이제 테이블 닦는 건 직원들의 물론 책임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막 이제 같이 있던 일행이랑 막 말하면서 막 웃으면서 커피 마시다 커피를 쭉 이렇게 쏟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거 다 닦고 깨끗하게 해놓는 게 무의식적인 습관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무심했다면 다시 리마인드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인 에티켓이 이제 인성이라는 거 우리가 이거 좀 나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다른 대표적인 마무리 뭐가 있을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무리예요. 그 사람의 그야말로 인간이 어떤 인간됨이냐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 직원이 이제 퇴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퇴사하는 직원하고 이제 평소에 굉장히 잘 지냈던 직장 상사가 있었어요. 선배가. 물론 서운하죠. 평소에 일 못했던 직원이 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박수 치겠죠. 그런데 이 일 내가 공들여서 이제 일 좀 하겠는데 하고 다 가르쳐 놓고 이제 이 정도 일은 쉐어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잘 됐다 라고 일 시킬만 하니까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드린 공이 얼만데 본전 생각나면서 좋아하지 열받는 거죠. 근데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열받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더군다나 그러면서 거의 배신자 취급하면서 팅팅거리면서 안 좋은 소리 하고 회식도 한 손에도 안 해주고 성의 없이 그래 그럼 이제 그래 언제까지 출근이지? 알았어. 이렇게 성의 없이 내가 서운하다는 그런 마음만 중요해서 그렇게 성의 없이 끝내면 결국 나한테 좋을 일 없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같은 업계에 있으면서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나한테 좀 서운하게 했더라도 내가 그렇게까지 치명상을 입은 어떤 그런 게 아니면 마무리는 최대한 성의 있게 다시 웃으면서
다시 어느 뭐 업체나 아니면 길에서라도 만났을 때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 내 인생 원칙으로 하면 그게 바로 나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